오늘 함수 마지막 내용입니다. 논리 함수라고 되어 있죠. 논리 함수는 내용이 뭐뭐가 있냐면은 보시면은 if 함수하고 if 에라 함수하고 not 함수하고 and or 그 다음에 false 그 다음에 true 이렇게 함수들이 종류가 있어요. 1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논리 함수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if, 에라, and 이 세 가지만 오화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and 알면 오화는 아는 거예요. 오화까지 놓을까요? 그러면 이 네 가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not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false나 true 같은 경우도 나온 기억이 없어요. 출제 범위에는 있는데 if 에라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나와요.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리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너 이거 맞니? 참이니? 거짓이니? 저 차가 네가 탈 차가 맞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 아니야 이런 거. 수업 시간이 됐는가? 그럼 시간 보고 됐네요. 지났네요. 아직 안 됐어요. 수업 끝날 시간 됐는가? 배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그렇다 아니다? 항상 우리는 묻고 답하거든요. 스스로에게. 이게 if예요. 논리예요. 논리. 로지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행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주행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뭐 어느 상태가 보증이고 뭐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은 i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건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물어봤을 때 조건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가 있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도 있죠. 그렇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것도 동시에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픈 거니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배가 아픈 거니 여러 개를 물어보잖아요. 배가 아프니 예 아니요 배가 고프니 예 아니요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and라는 경우와 or라는 경우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and라는 경우하고 or라는 경우가 물어보는데 and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가 전체가 오케이가 된다. 나를 이 지역의 대표로 뽑아준다면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개는 했는데 하나를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다? 공약을 실천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어떤 후보는 내가 이 지역의 대표가 된다면은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또는 모두 하겠습니다. 또는 오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1억 원은 안 줬는데 어떤 거 하나 했어. 한 100개 중에서 하나 했어. 그럼 오케이.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and라는 거는 모두 조건이 참일 경우가 참이 되는 거고 or는 뭐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10과목 시험 봤는데 10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 하나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면은 불합격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이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불합격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오화 조건이고
그러니까는 여러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70점 밑으로 70점 미만이라고 하죠. 미만이라면 불합격 처리 이런 거고, 얘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10과목 모두 70점 이상이면 합격 이런 경우. 다르죠, 그렇죠? 경우가 달라요. AND하고 OR 중에서 AND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AND를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if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시험이 나오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5명이 시험 봤어요. 우리 그때 이거 했던 거예요. 7명인가 시험 봐가지고 최우 뭐 우수 보통 뭐 이러고 하는 거 있었죠. 나머지는 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였어요. 5명이 시험을 봤는데 1등 금운동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위를 매겨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약에 10명이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공란, 그러면 얘가 7번 나오면 되죠. 그렇죠. 500명이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추수함수는 500개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255개. 그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5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추수함수를 갖고 써도 되는데, 요 빈칸이 200명 시험 봤다고 해서 개수를 정확히 맞추려니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500명이 보던 1000명이 보던 10명이 보던 금운동 나머지는 빈칸, 그러면 빈칸 쪼르륵 써주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지. 10만 명 시험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럼 이걸 10만 개나 나열해 줄 거냐 이거지. 이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를 넣어요. 그러니까는 순위를 매겼을 때 1등이면 첫 번째, 2등이면 두 번째, 3등이면 세 번째인데 지금 세 가지만 나열했으니까 4등, 5등, 6등, 7등은 어떻게 돼요? 1000등, 10만 등은 에러가 나잖아요. 추수함수에서는 순위를 구하려는 사람, 즉 시험을 500명이 봤다 그러면 이 안에 금운동 해가지고 500까지가 나열돼야 돼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서 500등일 때까지를 나열해 줘야 돼요. 그럼 얘가 500개로 쭉 나열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많고요. 그럴 때 추수함수에 의해서 금운동 3등일 때까지만 나열을 해요. 그럼 4등은 어떻게 된다? 4등에서부터 나머지는 다 에러가 나요. 오류가 나요. 그러면 if 에러 함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앞에다. 그래서 if 에러 하고 수식을 하나 써줘요. 이 수식에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처리하고 1등, 2등, 3등은 이걸 처리하고 나머지 4등부터 500등까지는 뭐다? 오류가 발생하니까 if 에러에 의해서 끝에 있는 걸 처리한다.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순위에 의하여 1에서 3등까지는 금, 은, 동을 가져가지만 4등부터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때 if 에러 함수에 의해서 이건 공란이죠. 공란. 네, 공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f 에러 함수를 쓰고 수식을 써요. 이 수식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처리하고, 수식에 오류가 발생하면 if 에러에 의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처리가 되고. 얘가 요즘 나오는 추세예요. 함수 시험에. 이거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500명은 나열할 수가 없어요. 추수함수는. 그럼 만약에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금운동 해서 빈칸 해갖고 97개를
공란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불편하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쓰는 게 if 논리 함수니까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면 성인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20세 이상이다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20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성년으로 처리하면 되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성인이냐 미성년이냐. if는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성별은 남성 여성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뭐 사회학적 성별 말고 우리 생물학적 성별. 그래서 너 남자니 물어봐서 끄떡끄떡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 거꾸로 너 여자니 그랬더니 끄떡끄떡 그러면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는 if 성별이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여성이군요. 아니면 남성이군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는 if 성별이 남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남성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여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성별란에 여성 아니면 남성이라고 써 있겠죠. 그렇죠? 예.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는 경우, 우리 엄마들이 목욕탕에 가는 나이가요 4세 이상이 되면은 성별을 따라가야 된대요. 법이 바뀌었대요. 우리 어릴 적에는 막 초등학생도 막 엄마가 데리고 가고 그랬잖아. 그런 거 간혹 개그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엄마하고 아들을 목욕탕을 간다 그런데 주인이 물어보겠죠. 애기 몇 살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겠죠. 그래서 예 우리 딸내미예요. 그러면 엄마가 같은 성별이니까 가겠지만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면 애기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26개월 됐어요. 그러면 4세 이상이 아니니까 엄마랑 동승하지만은 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애기 5살인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5살 어린 남자애는 아빠랑 같이 보내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컴활자격증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아실 거예요. 필기시험 2과목 봐요. 2과목 보는데 첫 번째 과목 1과목 컴퓨터 일반을 8개 이상 맞춰야 돼요. 40문제가 나오는데 20문제 중에서 8개 이상은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과목도 8개 이상 맞춰야 되고요. 평균이 아니라 이거 합계네. 합계. 그러니까 평균이 60점이니까 합계가 24개가 되겠죠.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좀 헷갈린다. 요거를 달리 표현한다면은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평균이 60점 이상. 이렇게. 요거는 뺄게요. 1과목이 컴퓨터 일반, 2과목이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 일반. 100점 만점 중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몇 문제가 상관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하나는 39점 맞고 하나는 100점 맞았어. 그럼 불합격. 이게 왜 그러냐면 과목 과락제도라는 거예요. 과목 과락제도.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도 일정 점수는 높아야 된다. 일정 이상 점수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뭐 기능사 말고 산업기사나 기사시험도 과목 과락제도가 있어요. 기능사는 과목 과락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묶어서 몇 점 이상 이런 거. 그러니까 59점 맞고 65점 맞으면 평균 60점 되겠죠. 그렇죠?
하나 100점 맞았는데 하나는 38점 맞으면 불합격. 평균은 60점이 넘어가도 불합격. 그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40문제 중에서 전체 24개. 이렇게 쓰면 이제 뭐 다 알아보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실기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필기 합격하신 입장에서는 이제 실기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실기 시험은 70점 이상. 한 과목 보는 거니까, 한 과목. 컴마 1급 같은 경우는 실기 2과목 봐요. 엑셀과 XS라는 거 2과목을 보니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70점 이상. 옛날에 80점 이상이었는데 70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좀 수월해졌어요. 1급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이거니? 물어봤더니 끄떡끄떡 그거야. 그랬더니 아닐 수도 있잖아. 너 평균이 90점 이상이니? 아니. 그럼 너 이번엔 평균이 뭐 50점도 안 되니? 그래. 그럼 넌 땡. 근데 50점은 넘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넌 보류.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 경우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 경우.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 보류, 불합격. 뭐 이런 거. 합격, 재수강, 불합격. 뭐 이런 거. 합격, 재시험, 불합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합격, 몇 점 밑으로 떨어지면 불합격. 근데 몇 점서부터는 재시험 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제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못 보면 이제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 볼게요. 109 쪽에 주행거리가 나와 있어요. 주행거리. 어디 갔느냐? 여기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어야 되고 6만 미만이고 그랬잖아요. 이고. 그 무슨 함수가 들어간다? AND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이고 뭐뭐인 것 그러면 AND. 뭐뭐이거나 뭐뭐인 것 그럼 OR. 뭐뭐이고 뭐뭐인 것 그러니까 AND 함수를 써야 되고. 경우의 수가 몇 개죠? 최상급으로 표현할 거냐 상급으로 표현할 거냐 빈칸으로 표기할 거냐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if가 2번 나와요. 합격 불합격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if가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판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if가 4번 나와요. if가 4번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중에 if가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3번. 딱 한 번. 그리고는 if는 2번 밖에는 안 나와요. 하나나 2번. 그러니까 if가 뭐 10번 나와도 쓰면 되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길어지니까 싫은 거지.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 상태가 보정이라고 돼 있으면은 최상급. 근데 그게 아니면 다시 물어보기를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정 상태이냐 이런 경우라면 상급.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빈칸 이렇게 하래요. 네. 평균 20점 이상이냐 그럼 합격 처리하고 아니면 불합격 처리하고. 뭐뭐이고 뭐뭐인 거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 그러면 이제 AND를 쓰고 뭐 OR을 쓰고 이런 거. 네. 조건 표기가 뭐뭐이고 뭐뭐인 경우는 AND를 쓰고 조건 표기가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에는 OR 함수를 쓰고. 경우의 수가 2개인 경우는 합격 불합격 그런 경우에는 if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최상급, 상급, 빈칸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if를 2번 쓰고, 수, 우, 미, 양, 가 그럼 if를 4번 쓰면 되고. 그럼 본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그랬잖아요. 다시 요거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보죠. 뭐 문제가 이건데,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최상급.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if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냐면, 이게 이제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컴마 찍고 결과. 근데 이게 아니래. 아니면 상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 아니면 빈칸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 상태라고 되어 있으면 컴마 조건 물어보고, 이제는 상급 아니면 빈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아니면 컴마 빈칸. 과정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뭐뭐 이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if 다음에 and로 묶어가지고 주행거리가 6만 미만 and 정비가 보증,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최상급, 아니면 또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뭐뭐 이거 그랬으니까 and로 묶어가지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 정비가 보증이라고 하는 경우를 동시에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상급.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빈칸. 그럼 이제 이거를 if and 주행거리가 6만 미만, 이제 수식을 써야죠. 주행거리가 6만 미만 하고 써야지. 이거는 말로 쓴 거고, 이제 수식으로 써야죠. 주행거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6만보다 작으냐, 그리고 and 정비라는 글자가 있는데 정비 상태가 보증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수식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주행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C의 세 번째 셀이라고 했으니까, C의 세 번째 셀이니까, 예, 주행거리가 C의 세 번째고 정비는 D의 세 번째고, 이렇게 수식을, 빈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칸은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칸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엑셀화 시키는 건데 그 단계를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 과정을 하나씩 우리말로 묶고 하다가 이제 완벽하게 엑셀화 시킨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시면 이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떠오르고, 이 문제를 보면 이 결과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한번 수식을 써볼게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게 길어서 짧으면 뭐 쉬운데 길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는 if 가로 열고 주행거리 정비상태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and 주행거리가 6만보다 작으냐, 컴마 옆에 거 클릭 안 돼요. 지금요 클릭 안 되니까 키보드로 가면 돼요. 키보드로 왼쪽, 얘가 보증이냐 가로 닫고, and도 함수니까는 이 두 가지를 and로 묶어서 그렇다면 최상급이라고 쓰고, 아니면 또 물어봐야 되니까 if 또 주행거리하고 정비상태를 10만 미만이냐 보증이냐 물어봐야 되니까 또 and로 묶어가지고, 누가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C의 세 번째니까 키보드로 C의 3 써도 돼요. 얘가 10만보다 작으냐, 컴마. 또 T의 세 번째 정비 상태. 얘가 보증이라고 돼 있느냐, 가로 닫고. 그렇다면 뭐다? 이번엔 상급이라고 하고, 만약 그것도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하자. 근데 이제 괄호를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보면은 and if 앞에 and 괄호를 열었고, and 앞에 괄호를 열고, and 뒤에다 괄호 열고, and 괄호 닫고, if 괄호 열고, and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럼 if 안에 if 다음에 있는 괄호 열고 또 괄호 열었는데 이 괄호를 안 닫았으니까 마지막에 괄호를 닫는 거예요. 근데 괄호를 안 닫고 그냥 만약에 엔터를 탁 치면 어라? 저 끄트머리에 너 괄호 닫을 거지? 라고 알려는 줘요. 알려는 주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 쓰셔야 돼, 괄호를. 얘는 공란이죠. 왜? 정비 상태가 보증이 아니면 무조건 공란이죠. 6만 미만이 보증이어야 되고 10만 미만이고 보증해야 되니까 정비가 보증이라고 안 돼 있는 곳은 무조건 다 빈칸이고 보증이 되어 있어야만이 6만 미만인지 10만 미만인지 물어볼 거 아니냐 이거죠. 자동 적용하시면 돼요. 얘는 6만 미만이고 보증이니까 최상급이고 얘는 10만 미만이고 보증이니까 6만원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급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보증이라고 있어 하더라도 얘는 6만 미만도 아니고 10만 미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이 있어도 얘는 땡이지만 어차피 얘는 6만 미만인데 보증이 있었다면 당연히 최상급이지만 보증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란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요 공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길어요. 이제 우리가 함수를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뒤에는 또 쉬워져요. 되게 쉬워지고 이제 모의고사나 관연도 문제를 풀어볼 때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개별 지도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댁에서 또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잘 하시는 분은 계속 진도를 나가시면 되지만 어려워요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개별로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관리 코드가 있네요. 관리 코드. 관리 코드에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그랬어요. 네 번째라는 건 뭐예요? 요걸 말하는 거죠. 네 번째. 그 네 번째 값이 1이면 2면 3이면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함수? if 함수하고 middle 함수 썼네. 중간에 낀 걸 물어보니까 middle로 물어봐야지. mid 함수로 물어봐야지. 그래서 1이면 걔가 1이면 1억 2면 어쩌고 3이면 어쩌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경우의 수가 센터냐 포드냐 가드냐 셋 중에 하나니까 if도 두 번 나오겠죠. 자 여기서 물어봐야지.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물어봤는데 얘가 숫자 1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글자잖아요. 문자잖아요. 그래서 문제지에 뭐라고 쓰이냐면 따옴표 1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안 돼. 문자 1이냐고 물어봐야 돼. 꼭 얘가 문자 1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자 1입니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했지만 따옴표에 1입니까? 라고. 그러면
요거 여기 1이네 1. 그러면 요건 뭐다? 센터. 센터가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만약에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따옴표 2, 문자 2입니까? 그럼 포드.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어차피 3이잖아요.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만약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데 60점 이상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대. 그래서 합격. 근데 60점 이상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60점보다 아래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죠. 60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60 미만이잖아요. 재차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남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여자입니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면 한 번만 묻고 경우의 수가 세 가지면 두 번만 물어보면 되지. 여기서는 3이면 가드라고 표시하시라고 했는데 3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해설에서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3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수식 만들기 하단에 보시면은. 근데 실제로는 3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도 된다. 어차피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나머지 다 3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풀어본 거를 if 관리 코드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 MID 함수를 썼잖아요. 그렇죠? MID 함수. if MID 함수 써서 관리 코드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 여기서 말하는 관리 코드라는 건 i의 세 번째 셀이니까 i3의 네 번째 콤마 1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여기. if MID 해서 숫자니까 1입니까? 라고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 왜? MID나 left나 right나 앰퍼센드 연산자 이 자체를 거치게 되면은 결과는 무조건 문자로 처리된다. 문자로. 그래서 문자 1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숫자 1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추수함수를 쓸 때는 관리 코드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른 결과가 문자 1이지만 문자 2지만 액면가로 1, 2, 3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해는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MID 함수의 결과가 문자로 보이지만 문자가 되지만 그러나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는 요렇게 문자 1인데 보시면 문자 1이잖아요. 문자 3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글자라고 했지만 문자라고 했지만 숫자처럼 보이니까 3이니까 세 번째 하고 간다는 얘기죠. 엑셀이 그 정도는 해준다 이거지. 그러나 직접 물어볼 때는 너 숫자 1이니 너 문자 1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 다르다. 직접 if 함수로 물어볼 때는 명확하게 물어봐야 된다. 숫자냐 문자냐 구별해서 물어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 문제지에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네 번째 숫자가 따옴표 1이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결과는 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또 계산해 봐야죠. 여기다가 는 if MID 관리 코드에 4,1이 따옴표 1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뭐라고요? 센터. 센터도 아니면 1이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if MID i의 세 번째 콤마 4,1 얘가 이번에는 따옴표 2입니까? 물어봐야지. 따옴표 2면 뭐라고 돼있죠? 아까 포드라고 돼있어요. 포드. 따옴표 포드.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센터도 아니고 포드도 아니면 가드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드. 근데 이제 괄호를 아까 2개 안 닫았지 않습니까? 엔터를 쳤더니 괄호 2개 닫을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얘 눌러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아니요 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얘 쪽에 가 있잖아요. 커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얘 쪽에 가 있으니까 엔터 치면 오케이 하고 괄호를 닫아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 자동 처리해주면 1센터 3가드 1센터 3가드 2포드 2포드 3은 가드. 예. 선번 문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탈락. 아까 그런 경우네요. 오함수를 쓰래요. 오함수. if하고 or을 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if하고 OR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 그 외에는 통과라고 했는데 if하고 OR 함수를 쓰래요. if 함수는 는 if 가로 열고 물어보고 그래서 참이면 거짓이면 하고 쓰는 건데 여기서 조건은 뭐죠? 그 조건을 물어봐서 오케이 그러면 탈락 아니면 통과. 그러니까 if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 됐으면 땡 탈락이고 아니면 통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어 함수로 묶어 쓰라는 얘기잖아요. 오어 함수를 묶어 쓰는 거잖아요. if하고 오어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는 if 괄호 열고 오어 개인별 계획서 70점 미만 작품성 70점 미만 평점 70점 미만 이 셋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70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한 개라도 걸리면 오어니까 그러면 탈락. 아니면이란 뜻은 뭐예요? 다 70점 이상이죠. 다 70점 이상이면 통과. 이거를 오어로 하지 말고 엔드로 묶을 수도 있어요. 엔드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는 if and b의 14번째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c 14번째가 크거나 같다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d 14번째가 크거나 같다 70이면 그러면 이때는 뭐다? 통과 아니면 탈락.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야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오화 물어봤으니까 오화로 써야 되고 작다의 반대말은 뭐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죠. 작다의 반대말은 크거나 같은 거예요. 네. 시험 문제 이거를 and로 물어보면 이렇게 써야 답이 되는 거고 세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탈락 이렇게 물어보겠죠. 의미는 세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탈락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위에 거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걸리면 탈락 아니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20과목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1과목이 70보다 작고 2과목이 70보다 작고 3과목이 70보다 작고 4과목이 70보다 작고 해서 계속 20번째 과목이 70보다 작다면 5화 그 중에 하나 20개 중에서 어떤 거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탈락. 그렇죠? 지금 세 과목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20과목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써요.
과목수가 많으면 이렇게 써요. 20과목 중에서 제일 최저 점수가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의미 여러 과목 중 최소값이 70 미만이면 100과목을 보던 20과목을 보던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70 미만이면 70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탈락. 아니면 통과. 그러면 아주 단순해져요. 함수가. 풀이가 짧아진다고. 얘는 이게 지금 3과목이니까 요만큼 썼지만 이게 20과목이면 이 항목을 20개를 옆으로 나열하려고 그러면 엄청 길어지는데 미니멈 쓰면 최소값으로 묶어버리면 딱 요렇게만 쓰면 되지. 100과목이든 20과목이든 딱 요렇게만 쓰면 간단하지. 근데 우리 시험에는 20과목씩 내지를 않더라고요. 많아봤자 3개 4개야. 예.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렇게 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내고 싶을 거예요. 어느 한 과목이라 7점 밑으로 떨어지면 탈락 아니면 통과인데 if or가 아니라 if min. 그럼 min이 왜 나왔지? 풀어본 경험 있는 사람은 오케이 하고 딱 풀겠지만 헷갈리는 사람들은 주저하다가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왜 최소값이 나왔지? 하고 막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함수를 배우는 의미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빨리 계산하게 하려고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잔머리 많이 굴려 이런 사람 있잖아.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계산해 보는 거지.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서도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움직여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잔머리를 굴리던 큰 머리를 굴리던 그거는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쉽고 짧은 함수를 쓰는 게 수월하겠죠. 보기 쉽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추수함수에서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갔어? if 에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5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이걸 500개를 나열할 수도 없지만 나열한다고 해서 얼마나 불편하냐 이거지. 500개를 일일이 나열하려고 그러면 5000개를. 근데 if 에라를 쓰면 딱 5000명이 시험 보든 50만 명이 시험 보든 요거로 끝나거든. 얼마나 단순해져.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뭡니까? 기록을 가지고 기록. 기록이 있는데 1, 2, 3등까지는 금운동을 가져가지만 어디 갔어? 기록을 순위를 구해서 1, 2, 3등 1등은 1위는 1등 2등은 2등 3위는 3등이라고 출력하래요. 그 나머지는 공란을 하래. if 함수 쓰고 랭크 함수 쓰고 앰퍼센드 함수 쓰래요. 근데 이게 카트 대회니까 들어온 숫자가 빨라야 1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랭크 함수에 의해서 큰 게 1등이 아니라 작은 게 1등이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자, if 조건.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렇고 아니면 저렇고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순위가 1등에서 3등까지 들어오면 1등, 2등, 3등, 1등 혹은 2등 혹은 3등 1등이면서 2등은 없으니까 1등 또는 2등 또는 3등이면
각각의 순위를 출력하고 4등서부터는 공란을 출력해라 이런 얘기죠. 추수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해가지고 첫 번째가 1등, 두 번째가 2등, 세 번째가 3등, 4등, 3등이고 4등, 5등, 6등, 7등, 8등은 공란을 처리하면 되죠. 출전 숫자만큼. 이렇게 쓰면 좋은데 추수함수 쓰란 말도 없고, 이건 추수함수로 쓰면 아주 좋아요. 몇 명 시험 봤어? 카트를 8명 했잖아요. 그럼 뭐 여기 8개만 나열해주면 되잖아. 1등, 2등, 3등, 0, 0, 0, 0, 0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순위가 1입니까? 물어봐서 끄떡끄떡 그럼 1등. 아니면 1등이 아니면 순위가 2등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끄떡끄떡 2등이고, 아니면 순위가 3등입니까? 그러면 3등. 만약에 순위가 4등입니까? 공란. 아니면 순위가 5등입니까? 공란. 6등입니까? 공란. 7등입니까? 공란. 7등도 아니면 나머지 8등이니까 공란. 그럼 하물며 무려 if 함수가 7번 나오죠. 왜? 경우의 수가 8개잖아. 1, 2, 3등, 4, 5, 6, 7, 8등이까지니까 경우의 수가 8개니까 if가 7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순위가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1등이면 1, 순위가 1이니까 1하고 등자 붙이면 되고, 2 같으면 2하고 등자 붙이면 되고, 3 같으면 3하고 등자 붙이면 되는데 4등, 5등, 6등, 7등, 8등은 3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공란 처리하면 되죠. 공란 처리하면 되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if 순위가 3등 이하라면, 다른 말로 어떻게 쓸까요? 순위가 4등 미만이라면 이렇게 써도 돼요. 1, 2, 3등만 들어오는 거니까 3등 이하입니까? 물어봐도 되고, 4등 미만입니까? 물어봐도 같은 의미니까 어차피 자연수로 다 하는 거잖아요. 등수라는 게 3.5등 이런 건 없잖아. 그 답은 둘 중에 하나 써도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카트 기록이 전체 카트 기록 중에서 컴마 1이 뭐죠? 컴마 0은 큰 게 1등. 이때 컴마 0은 생략할 수가 있고, 컴마 1은 작은 게 1등. 이때 생략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순위가 3등 이하인지 4등 미만인지 물어봐서 그렇다 치면 그 순위를 출력해주고, 순위 구한 함수가 또 2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순위를 물어봐서 순위가 3등 밑으로 내려가면 순위를 또 출력하고 등자를 붙여야 되니까 순위를 한번 더 쓰면 되고, 앰퍼샌드로,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 갔어? 앰퍼샌드 함수 쓰라고 했잖아. 저기 연산자를. 그래서 등자를 출력하면 되고. 그러니까 4등 미만입니까? 물어봐도 되고, 3등 이하입니까? 물어봐도 되고. 물어보시는 건 여러 마음대로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3등 미만입니까? 하면 안 되고, 3등 미만이면 1, 2등만 나오는 거니까 안 되죠. 그렇죠? 113쪽에 보시면은 기록 순위가 3등 이하이면, 문제지에는 3등 이하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1등인 경우는, 2등인 경우는, 3등인 경우는 하고 조건을 나열해 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3등 이하라면 아니면 4등 미만이라면 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서 등수가 3등 이하라면 그 등수를 출력해주고, 아니면 3등 넘어간 사람 4등서부터는 공란을 출력해주면 되니까 빈칸을. 그렇게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 등수가 3 이하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랭크 함수를 써서 물어봐야 되고,
근데 등수를 출력할 때 몇 등 하라고 했으니까 등수랑 몇 등이라고 하는 거, 몇 위라고 하는 거, 네, 등자라고 하는 거를 앰퍼센드 연산자로 결합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순위 구하는 건 여기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다? 작은 값이 1이 1등이란 얘기죠. 옵션 1. 옵션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옵션이 1이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 옵션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다? 이거는 작은 값이 1등이다 라는 말이다.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판정을 구하래요. 여기 보면은 키하고 몸무게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물어봤는가 봤더니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을 계산해 준 값이 있대요. 그게 6보 이상이면 6 이상이면 비만이고 6에서 마이너스 5 사이라면은 표준이고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을 놀리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실제로 는 if 6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6 이상이면 뭐다? 비만. 아니면 다시 if 신장에서 얘를 계산한 값이 6 미만 5 이상이면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렇게 이상이면 그러면 뭐다? 이거는 표준. 그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요거 이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5 미만이면 이거잖아. 미만이면 그럼 뭐 하라고요? 여기다가 if 다시 물어봐서 그러면 여기에 허약 하고 쓰라는 거죠. 허약이라고. 그런데 경우의 수가 비만이냐 표준이냐 허약이냐 셋 중에 하나니까 비만인 경우 계산하고 표준인 경우 계산하고 그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허약이니까 어떨 때 허약인지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 빼기 신장 빼기 110이 6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6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문제라. 이게 6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6 이상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으면 6 미만이겠지. 6 미만인 건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마이너스 5 이상이냐만 물어보면 돼요. 어차피 6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봤더니 아니니까 6보다 작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 6보다 작은 경우 중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 근데 이것도 아니래.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면 나머지는 허약이니까 그냥 컴마 허약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체중은 D의 24번째 셀이고 신장은 C의 24번째 셀이니까 그 셀수 적으시면 되지.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오케이 뭐가 됐다? 계산하는 함수다 이거죠. 함수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114쪽에 하단에 보면 수식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서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한 결과가 6 이상이면 그리고 체중에서 체중 빼기 신장 빼기 110의 결과가 마이너스 6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6 미만이라는 의미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6 이상이 안 됐으니까 6 미만 중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되니까. 그럼 비만인 경우하고 표준인 경우를 제하고 나면 다 허약 상태니까 또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114쪽에 있는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이제 그거를 각 이름에다가 셀 주소를 붙이니까 최종은 D에 24번째고 신장은 C에 24번째고 그렇게 해서 직접 셀 주소를 써서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115쪽의 문제 1번은 지수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 진흥원에서 하는 그 중독 지수를 체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중독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또 심리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각의 지수가 4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평균이 7 이상이어야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심각한 상태니까 치료 요망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검색 지수가, 음란물 지수가, 게임 지수가 각각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이면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에버리지가 나와야 되고요. 2% 물어봐야 되고 하나 둘 셋 그리고 평균이니까 엔드로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조건을 물어봐서 조건이 참이면 치료 요망 아니면 주의. 그러니까 이 안에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가 각각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인 걸 물어봐서 이걸 각각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 물어봐서 얘가 그렇다면은 치료 요망 아니면 주의니까. 근데 이제 이 네 가지를 검색 지수가 4 이상, 음란물 지수가 4 이상, 게임 지수가 4 이상, 평균이 7 이상. 엔드로 묶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각각의 항목으로 검색 지수는 B3고 음란물 C3고 게임 지수 D3고 그 평균은 B3에서부터 D3까지가 평균이고 이렇게 각각 풀어서 계산을 해야죠. 각각 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시면 쉽게 풀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해설을 보시면 해설에도 그 엑셀화 해나가는 과정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실습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을 가지고 가격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네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가격을 가지고 가장 높으면 최고가고 그렇지 않고 가장 낮으면 최저가고 그렇지도 않으면 공백이래요. 저는 맥시멈이냐 물어봐야 되고 미니멈이냐고 물어봐야 되고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최고가냐 최저가냐 공백이냐. 그러니까 조건을 물어봐서 참이냐 거짓이냐인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최고가입니까? 그러면 근데 아니래. 그러면 최저가입니까? 그렇대. 그럼 최저가가 되고 그럼 최고가도 아니고 최저가도 아니면 공백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가장 높으면 최고가 가격이 가장 낮으면 최저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공백 이런 거죠. 그러면 최고가라고 물어볼 때 맥스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가장 낮은 것 최저가를 물어볼 때는 미니멈을 써면 되는데 왜 달러가 들어갔느냐 이거죠. 보세요. 는 if 맥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입니까? 물어본 거죠. 내가 가장 큰 값입니까? 가장 큰 값이 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나.
내 값이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h 세 번째라고 쓰고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아니다. h 세 번째로 이렇게 물어봐도 돼. 여기는 h 세 번째가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같은 거예요. 뭘 먼저 물어보든 나중에 물어보든 똑같이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개, 7개 중에 가장 큰 값이 나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내 왼쪽 거지만 나머지는 F4번 키 눌러 달러를 찍어줘야죠. 예. 그러면 최고가가 되고, 아니면 다시 if 미니멈 써서 밑에서 또 블록 잡으면 되겠죠? F4번 키. 그리고 방향키로 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얘가 최저가고, 최저가도 아니고 최고가도 아니면 공란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가를 하나 더 넣어야 되나요? 잠깐만. 최고가 if 미니멈. 괄호를 여기 빼먹었네. 요 괄호를 여기다 빼먹었네. 여기도 괄호를 빼먹었네. 최대값에 괄호를 써야 되고 미니멈에도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았네. 예, 됐어요. 어차피 최고가 아니면 최저가 이거 나오겠지. 잠깐만. 아까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됐어요? 는 if and 얘가 4 이상, 쟤가 4 이상, 얘가 4 이상, 그리고 에버레이지 평균이 이만큼이 7 이상. 그럼 뭐다? 치료 요망 주의.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데이터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표시가 없잖아요. 왜? 내 거의 평균 구하고 있잖아요. 남의 거의 평균을 타장하는 게 아니라 내 거의 평균 구하고 있잖아요. 내 거. 내 거를 선택할 때는 달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 중에서 내가 최대값이냐 최저값이냐 물어봐야 되니까 여러 개 중에 내가 아닌 남의 것들 중에서 내가 랭크 함수처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답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3번 문제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구하는 건데요. 볼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여기 성별 코드가 있대요. 성별 코드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9, 0, 1, 2, 3, 4, 5, 6, 7, 8, 10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별 코드가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1, 2, 3, 4를 쓰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화교라든지 외국인 등록자들은 5, 6, 7, 8을 가져요. 그리고 얘가 1974년도에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1800년대 태어나신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18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9번과 0번을 가져요. 근데 지금 9번과 0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살아 계시면은 118살 그렇잖아요. 1899년 12월 31일까지는 9번과 0번을 가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겠지.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일반 뭐 직장에서 취업난에다가 쓰는 사람이 없겠지. 알바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1, 2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3, 4 그리고 마찬가지로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 여기는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1, 2, 3, 4를 갖고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홀수가 남자고 짝수가 여자거든요. 1 남자 2 여자 이렇게 3 남자 4 여자 5 남자 6 여자 이렇게.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홀수이면 남자고 짝수이면 여자니까 홀수냐 물어봐서 그렇다 그럼 짝수 저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또는 3 남자 2 또는 4 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는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 1 또는 3 물어봤잖아. 5화로 물어보면 되지. 성별 코드가 1입니까 또는 3입니까 물어봐서 남. 이거를 여기가 2 또는 4 물어봐서 이거를 여자로 쓰고 이걸 남자로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맞아요. 1 또는 3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했으니까 2 또는 4가 여자니까는 1 또는 3이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 아니면 2 또는 4면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예. 이제 앞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풀다 보니까 1 또는 3이 남자고 아니면 여자고 이렇게 처리된 거고. 예. 그러니까 if 함수 물어봐야 되고 뭐뭐 또는 뭐뭐라고 했으니까 오화 함수를 쓰면 되고.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추수 요걸 써가지고 어차피 성별 코드는 문자잖아요. MID 함수를 거쳤으니까 문자인데 그냥 1, 2, 3, 4 숫자처럼 보이니까 1번이면 남자 2번이면 여자 3번이면 남자 4번이면 여자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이렇게 만약에 1, 2, 3, 4, 5, 6, 7, 8 다 갖고 따진다 그러면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그러면 남자. 그러면 5화 안에 네 가지를 넣어줘야죠. 1, 3, 5, 7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별 코드 8개라면 남녀 이렇게 쓰면 되죠. 계속 성별 코드 8개 나열해 주면 되죠. 아니면 이제 짝수냐 홀수냐 물어봐서 짝수 같으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홀수 같으면 남자가 되니까는 그렇게 물어봐도 되고. 방법론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이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를 써야 되고 내 멋대로 추수함수 쓰면 틀린 거니까 안 되고.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체로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자체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건데 짝수인지 혼수인지 판별하래요. 세대수가 짝수이면 짝수고 아니면 홀수래. 근데 MOD 함수잖아요. MOD가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MOD 함수가 모듈라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몫이 있고 몫과 나머지라는 얘기잖아. 나눗셈에서 가면 몫과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럼 몫은 어떻게 구하느냐? 몫은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자, 보세요. A를 B로 나눈다. 이때 몫은 A 나누기 B 한 거를 int 취해주면 몫이 돼요. 나머지는 는 MOD A, B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와 3을 사용해보자 하는 거죠. 그럼 5 나누기 3 해서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다. 맞잖아요. 그렇죠? 5 나누기 3은 5를 3으로 나누니까 1 나누고 나머지 못 나누니까 나머지가 2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는 int 5 나누기 3 얘가 1이라는 뜻이고 는 mod 5,3 이게 2라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5 나누기 3이 실제로 얼마예요? 1. 얼마 될 거 아닙니까? 2는 아니니까 1. 뭐뭐뭐뭐 될 거 아닙니까? 그때 int 함수를 만나면 소수 이하가 사라진다. 양수에서 그러니까 뭐가 됐다? 1 됐죠. 1. 얼마 되는데 그럼 int 함수란 뜻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int 함수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갖는다. 정수화 함수라 그래. 정수화 함수. 정수가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고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잖아요. 수에서. 그래서 양의 정수 그러면 자연수 그러고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수 같으면 이제 5.3 그러면 실수가 되는 거지. 3.14 이러면 실수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5 나누기 3 하면 1. 얼마 되는데 2는 안 넘지 않습니까? 2를 안 넘으니까 1로 가는 거지 뭐. int 함수 자체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쉬운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와요. 다음 보기에서 값이 다른 걸 고르시오. 문제 다음 보기에서 값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보기 1 예를 들면 는 int 5.3 2.3 2죠 얘는. 그 다음에 보기 두 번째는 는 int sqrt 8.5 보기 3는 카운트 보기 4는 mod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2.3을 넘지 않으면 뭐가 되죠? int니까 2죠? 얘는 2잖아요. 그렇죠? sqrt가 뭐냐면 루트예요. 루트 8.5가 얼마예요? 루트 8.5가 아니라 8.5도 상관없는데 루트 8이 얼마입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 루트 9가 3이죠? 루트 9가 3이잖아요. 루트 4는 2고요. 루트 8은 2. 얼마 되겠죠? 그럼 int 만났으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2가 되겠죠. 2. 얼마니까 루트 8이 카운트는 숫자 세는 거죠?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얘도 숫자로 인식해요.
얘도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도 두 개입니다. 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1. 그럼 얘가 답이네. 이렇게 막 종합적으로 물어봐요. 종합적으로 물어봐요. 다음 복에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MOD는 5를 3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가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하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거는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세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라는 거야. 그러면 짝수라는 말은 뭡니까?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 짝수는 2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란 얘기예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고, 어떤 수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7의 배수고, 그러니까 2로 나누었는데 MOD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 즉 짝수란 얘기죠. 어떤 수를 n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 0이면 그건 n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네, n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라 그러면 어느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가 되는 거고, 홀수. 나머지가 1이면 0이면 짝수가 되는 거고, 2로 나누었을 때는 어차피 짝수 홀수니까 둘 중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죠. 우리 해설에도 짝수 홀수에 관한 설명을 해놨는데, 세대수가 짝수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짝수고 아니면 홀수인데, 그 짝수 판별을 어떻게 한다? MOD, 모듈라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잉여 남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런가? 예. 5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5번 문제.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 말이 되게 복잡해요. 자, 보세요.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래. 근데 가산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 했어요? 여기 가산점이 없잖아요. 면접 점수는 있고 가산점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산점은 군대 여부. 군대 갔다 오면 3점 주고 아니면 0점 주래. 그러니까는 가산점을 구할 때는 군대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거니까 if가 또 들어가요. if 다음에 바로 if가 또 들어가요. if 다음에 if가 들어가는 게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말로 if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합격 불합격 이거인데, 그러니까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 여부가 필이냐, 군대 여부가 필이면 3 아니면 0 이렇게 된 거지. 군대 여부가 필이냐 물어봐서 필이라 그러면 3점 아니면 0점이니까. 그러니까 군대 여부가 B의 25번째 셀이고, 그리고 면접 점수 C의 25번째인데 면접 점수가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얘가 얘를 갖고 물어봐야 되거든. 얘가 이걸 갖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면접 점수 평균은 당연히 달러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우리 책에 아주 해설 잘 돼 있어요. 마치 제가 해설에 있는 걸 옮겨 적은 것처럼 해설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시간이 처음에 걸려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습장에다가 엑셀화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서 그렇게 써보세요 라고 알려드렸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천하무적이 돼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복습을 못하고 몰아서 하려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함수는 숙성돼야 되거든요. 잠깐 공부한다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셔야 머리에 늘어나요. 꾸준히 하셔야. 그러니까 조금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제가 논리함수 한 번,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씩 따라 끊은 이유가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죠. 몰아서 한꺼번에 설명하려면 벅차니까. 수업 시간이 짧은 강좌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설명해요. 세밀한 거 설명 안 하고 답만 딱 설명해 말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유 시간이 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